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채널 성공마침표 지인의 박형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329 대책의 후속 조치로 7월 23일 발표한 농지법 등 농지투기 3법 개정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농지법, 농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의 3건의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329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이며, 이들 3건의 개정 법률안은 모두 농지제도를 강화하는 법으로 농지투기 방지 3법으로 통용되어 왔습니다. 329 대책은 이전 영상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의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제거를 거쳐 공포 예정입니다. 일반 개인이 농지 투자 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지법 개정안을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농지취득 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게 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증명서류, 예를 들면 재직증명서, 자금조달계획서 등도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됩니다. 현행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취득 시 작성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도 영농거리, 직업, 영농경력 등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굳이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리, 예를 들면 서울에 거주하는데 부산의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와 본인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여건, 예를 들면 셀러리맨이나 회사원, 세대원의 노동력이 자기 노동력에 포함되더라도 농사의 실현 가능성을 없다라고 보는 것으로 개정안 이전에는 별 의미 없이 기재했던 내용들로 인해 농지 취득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취득 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만을 발급받으면 되기에, 법 개정 이후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다만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유무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됩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제도로서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고 등기하는 데 필요한 첨부 서류일 뿐입니다. 그러나 농지취득 자격 증명 첨부 없이는 농지의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는 것,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현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군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투기 우려 지역 등에서 농지 취득 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화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그 연접지역, 농업법인, 일필지 공유취득, 관내 거주자 신규취득 등은 심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절차가 복잡해지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농업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야 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 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 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받도록 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세분화되는데 농업진흥구역은 차치하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인이 아닌 일반 개인도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기준에 맞는다는 전제하에 전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기에 투자 대상으로 손색이 없었으나 개정안 이후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1필지 공유 소유자의 최대 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할 시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자별 고유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 특정하여 관련 증명자료, 예를 들면 약정서, 도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앞에서 설명한 농지위원회 심의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농지 취득 이후 사업관리 강화 및 제재 강화를 살펴보면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 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합니다. 기존에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매년 실시했습니다. 이전 영상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해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 처분 신속 절차를 신설하게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 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 기간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강제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합니다.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수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 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하며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이전 영상의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에 대해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 살펴보면 농지 불법 취득 및 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던 벌금형이 현행 5천만 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상향되고 불법 위탁 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상속이나 인용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이전 영상에 농지 처분 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 경영처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업법인의 설립, 운영규제 강화를 살펴보면 농업법인 설립 전 지자체가 사업범위 등을 심사하여 농업법인 설립 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현행 법인 설립 등기 후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했으나 개정 이후 법인 설립 등기 전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군구에서는 심사 결과 적격인 경우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고 법인은 발급된 신고 확인증을 설립 등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타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자료 등의 요청 근거를 신설했으며 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과징금 부과를 살펴보면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가징금이 부과됩니다. 농업법인이 할 수 있는 부동산업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를 위한 토지 시설의 임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토지 시설의 분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업법인이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농업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농지 임대를 통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농지법 및 농업경영처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포스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3.29 대책으로 흐름이 끊겼던 임야 산지로 다시 돌아가서 산지 전용 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북마침 POG인의 박형진이었습니다. 땡유베리 감사합니다.